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의 한 예식장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예식장 측이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뒤늦게 확인하고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으로 결국 퇴사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에게 알렸다고 주장하는데 이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조혜영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예식장 대표 A씨는 지난 10일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는 예식장 예약실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A 대표는 목소리가 많이 쉬었고 심한 감기 증세를 보였는데 결국 나흘 뒤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문제는 당시 접촉한 직원 중 일부가 확진 사실을 몰랐다는 건데 이 직원은 회사 측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표가 한동안 보이지 않아 이상하다고 느낀 직원 B씨가 확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겠다며 부서 책임자에게 조퇴를 요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B씨의 연락을 받은 보건소에서 사무실에서 대표와 접촉한 직원 5명에게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다음 날 B씨는 검사를 받은 뒤 출근했지만 상사와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웨딩홀은 신랑 신부님 혼술만이 홀이 아닌 여러 각 지방에서 찾아오는 하객분들이 같이 머물다 가는 공간이에요. 이게 가족적인 걸로 업무적인 걸로 조용히 직원들을 입 다물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났고.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접촉자를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판단합니다. 대표가 사무실에 왔을 때 이미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직원들이 검사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검사를 시키는 게 우리한테는 확진자를 빨리 차단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상황을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직원 B씨는 결국 퇴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사에게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예식장은 대표 확진 당일 직원들에게 알렸고 당시 B씨 등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검사 대상자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B씨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표와 접촉한 4명도 추후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은 뒤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대표 외에는 더 이상 확진자도 없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원 B씨는 해당 예식장을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이달 들어 대전에서 숨진 코로나19 확진자 3명 가운데 2명은 감염병 전담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20일 동안 대전에서 70명의 확진자가 숨졌는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경우는 22명에 불과했고 48명은 그동안 머물렀던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병상 부족 때문으로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층이지만 60대도 4명이 사망했습니다. 대전의 위중증 병상은 1개만 남았으며 감염병 치료 병상 289개 가동률이 82%로 현재 572명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준중증 병상 3개와 준등증 병상 33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감염이 계속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29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 중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와 원생 8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대전에서만 126명이 발생했습니다. 충남은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 수가 43명이 됐고 순천향대 병원에서도 3명이 추가로 감염돼 15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도의 30년 수건 사업인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내년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사업 대상자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투자사들이 참여하는 온더웨스트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9개사가 공동 참여해 서해 라이프스타일을 내세우며 어느 때보다 성공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공모해온 충남도는 3, 4지구 우선 협상 대상자의 온더웨스트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온더웨스트는 메리츠증권과 신세계건설, 한국투자증권과 미국 투자사인 브릿지락 캐피탈 홀딩스, 조선호텔앤리조트 등 9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온더웨스트는 제안서에서 안면도 고유의 차별화된 부분을 감싸 안으며 서해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유수의 대기업과 조선호텔, 그다음에 카카오 VX 같은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대표 운영사들을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리조트가 될 수 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2025년까지 안면도 3, 4지구 214만 제곱미터에 1조 3,384억 원을 투자합니다. 호텔과 콘도, 골프빌리지 등 1,3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골프장과 물놀이 시설 등이 건설됩니다. 꽃지해변에 낙조를 조망하는 수영장과 산책로, 전망대와 해외 유명 콘텐츠 전시관도 들어섭니다. 신뢰성이 높은 9개 기업이 참여해 어느 때보다 성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도는 사업이 성공하면 생산 유발료가 2조 6천억, 취업 유발료가 14,000여 명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면도는 제주처럼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성공입니다. 이제 막 문자가 흘러오는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충남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원산 안면대교와 보령해저 터널 개통으로 안면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면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이번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1지구는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결심 공판에서 대연지검 서산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여 만으로 검찰은 피고인들 대부분 3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 스포츠 시설 주차장에서 21살 A씨가 23살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인근 주택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근 아파트값 하락세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세종에 이어 대전의 아파트값도 하락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고점에 비해 실거래가가 1, 2억 원씩 떨어진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내년 금리 인상과 9천 세대에 이르는 입주 물량이 몇 년간 거침없이 오른 대전 집값을 하락 반전시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도안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상반기 9억 원을 찍었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달 7억 1천만 원에 거래돼 2억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서구 도안동의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9월 5억 8,500만 원에 거래된 1층이 지난달 4억에 거래돼 집값이 30%나 빠졌습니다. 대출 규제 속에 최근 갑천 3블럭과 아이파크 시티 등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전의 집값 상승세를 이끈 도안신도시 아파트값 전체가 휘청이고 있는 겁니다. 급매물만 거래가 되니까 거래되는 금액을 살펴보면은 작년 12월 이때 금액으로 이제 하향됐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8월 0.34%까지 치솟았던 대전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매주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 지난주에는 0.08%까지 줄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도 2019년 7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지난주 100 이하로 내려가는 등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대전은 아파트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500여 개였던 매물이 현재 14,000개가 넘는 등 70% 이상 늘어 전국 시도 가운데 매물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 중촌 푸르지오와 신흥 SK뷰 등 9,000세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금리 인상 흐름과 맞물려 대전 아파트값의 하락 전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도 거래 절벽인데 오히려 내년에 가면 더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부 하락하면서도 또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대전은 아직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되고 있고
미분양도 없는 만큼 대세 하락보다는 장기간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덕구 의원들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 예산을 단독 산정에 처리하면서 같은 당 박정현 구청장이 추진해온 어린이 용돈 수당 사업 10억 3천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예결위에서 용돈 수당 사업 예산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으며 전체 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에게 매달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박 청장이 추진해온 대덕형 경제 모델의 핵심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고 있죠. 여의도 정치권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충청권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분원 형태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워지는 건 2002년 신행정수도 공약 이후 20년 만입니다. 저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디딤돌을 확실하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세종국회의 역사적 이정표를 되돌릴 수 없는 이정표를 확실히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세종과 대전, 충남북을 잇는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마련하는 법안도 발의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은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처음으로 국립문화예술기관을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동안 옛 충남도청 부지는 용역만 11번이 이루어지는 등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역할을 할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전액 국비로 세워지는 이 센터는 개방형 수장고와 미술 융복합 전문 도서관 등을 갖춰 원더심 문화예술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조성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서 이제 대전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 역시 생태계의 보고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예산이 반영되면서 서해안이 관광 해양벨트로 도약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공항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는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충청 정치권의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핵심 현안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이루지 못해 다음 정부의 역할에 기대게 된 겁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 원도시 활성화와 내포 신도시 육성에도 연관이 깊은 만큼 내년에도 충청 정치권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공주분기점 인근에서 3.7톤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된 2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7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 1명이 숨졌고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오후 6시쯤에는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한국천문연구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적대가 잇따라 추돌해 1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33살 김모 씨가 항소심 결심 공판 직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후유증을 호소해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오늘 김 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김 씨가 백신 접종 후유증 등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확인서를 내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유족들은 그간 김 씨의 태도로 미뤄 공판 하루 전 백신을 맞은 것은 의도적이라며 허탈해했습니다.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 내년 2월 13일까지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 등장했던 지옥사자 피규어 3종이 전시됩니다. 대전시는 드라마 지옥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내 스튜디오 2곳에서 약 5개월 동안 주요 장면이 촬영됐다는 점을 활용해 이색 전시를 기획했으며 넷플릭스와 전시 행사 협약을 체결해 무상 임차로 전시됩니다. 피규어 3종은 각각 높이 2.7m, 지옥에 나오는 신흥종교 세진리회 의장 흉상 1.8m 규모입니다.